프롤로그. 은행으로 가는 길. 아침 9시 세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정순이 운전석에, 도연이 조수석에, 서연이 뒷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어젯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서연이 꺼낸 것은 은행 금고 열쇠였다. 낡고 녹슨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그 열쇠에 달린 작은 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한은행 읍내지점 금고 해시태그 1247. 이게 뭔가요? 도연이 물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어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때가 되면 세 사람이 함께 가서 열어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은 그 금고를 열러가는 중이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시골 풍경이 지나갔다. 정수는 30년을 이 길을 다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도연이 조용히 불렀다. 금고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구나. 정수는 핸들을 꽉 쥐었다. 하지만 뭐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 뒷좌석의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 대체 무엇을 남기신 거예요? 일부 은행의 지하. 대한은행 읍내지점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외관. 세 사람은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의 여직원이 물었다. 금고를 열러 왔습니다. 정순이 열쇠를 내밀었다. 여직원의 눈이 커졌다. 금고 번호가 1247번입니다. 여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금고는 김태식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요? 1995년에 등록되신 금고입니다. 거의 30년이 넘었네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30년. 도연이 태어난 해였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직원은 정순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끄덕였다. 배우자분이시니 문제 없으시네요. 지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뿜어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더 차갑고 축축해졌다. 여기가 금고실입니다. 여직원이 무거운 철문을 열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울렸다. 금고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벽면에 작은 금속 문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각각의 문에는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1247번은 여기입니다. 여직원이 구석의 금고를 가리켰다. 세 사람은 그 금고 앞에 섰다. 작고 낡은 금속 문. 먼지가 쌓여 있었다. 열쇠 주시겠어요? 여직원이 손을 내밀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다. 여직원은 열쇠를 금고에 꽂고 돌렸다. 찰칵. 3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소리. 열렸습니다. 천천히 확인하세요. 다 보시면 불러주시고요. 여직원은 밖으로 나갔다. 세 사람만 남았다. 이부 금고를 열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10개. 정순이 먼저 손을 뻗었다. 금고 문은 무거웠다. 끽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신발 상자만 한 크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게 전부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상자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순에게. 정순의 손이 떨렸다. 서연이 옆에서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갈색 종이봉투, 흰색 편지 봉투, 그리고 두툼한 서류 봉투. 이게 뭐야? 도연이 중얼거렸다. 돈이 아니잖아. 정수는 첫 번째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순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남편의 팔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여자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예요. 정수는 말없이 다른 사진들을 꺼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식당에서. 행복해 보였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이 사진들 언제 찍은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정수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4년 5월 3일, 1994년 8월 15일, 1995년 1월 1일, 1994년.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나는 도연이를 임신하고 있었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흰색 편지 봉투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애에게 읽지 못한 편지들. 이건 서연이 봉투를 쳐다봤다. 정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남편이 쓴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수십 장의 편지.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3부 읽지 못한 편지들. 미애에게 오늘 당신을 처음 봤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당신을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우산을 나눴었죠. 그때 당신이 웃어주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가 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태식.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읽었다. 미혜에게 오늘 당신과 영화를 봤습니다. 아내에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양심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게 숨 쉴 공간입니다. 태식. 미혜에게 어젯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와 아들을 보면서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태식. 편지를 읽을수록 정순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미혜에게 당신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눈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아이도 제 아이라는 것을.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두 가족 모두를 버릴 수 없는 비겁한 사람. 태식. 도연이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 편지였다. 미혜에게 당신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 편지들은 제가 평생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이 편지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읽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태식. 정순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다. 사부 또 다른 봉투. 엄마,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정수는 눈물을 닦았다. 계속 보자. 세 번째 봉투는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봉투를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다.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주식 증서. 이게 도연이 서류를 확인했다. 이게 진짜 유산이군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놀라움이 커졌다. 액수가 상상 이상이었다. 50억이 아니라 서연이 중얼거렸다. 80억이 넘네요. 80억? 정순이 놀라 물었다. 네. 여기 적힌 부동산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80억은 넘을 겁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에서 멈췄다. 이게 뭐지? 그것은 유언장이었다. 정식 공증을 받은 유언장. 도연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본인 김태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모든 재산은 배우자 정순, 아들 도현, 딸 서연에게 균등 분배한다. 둘째, 단 이 금고를 세 사람이 함께 열어본 후에만 유효하다. 셋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고 안에 또 다른 열쇠가 있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곳에 진짜 비밀이 있다. 또 다른 열쇠? 정순이 상자를 다시 확인했다. 상자 바닥에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은행 금고 열쇠보다 더 작고 정교한 열쇠. 그리고 열쇠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묶여 있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오부 마지막 주소.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동 123-45. 희망빌라 302호. 비밀번호 도연 생일. 서울? 도연이 의아해했다. 아버지가 서울에 집이 있었어요? 모르겠구나. 정순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이 주소. 서연이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종로구 쪽이네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요. 거기가 뭐가 있는 건데? 도연이 물었다. 정수는 쪽지를 다시 읽었다. 도연 생일. 남편이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던 날짜. 가봐야 알겠지. 정순이 일어섰다. 지금요? 도연이 놀라 물었다. 그래.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세 사람은 금고실을 나왔다. 여직원에게 금고를 닫아달라고 부탁하고 은행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오후였다. 햇살이 따가웠다. 서울까지는 2시간 걸려요. 서연이 말했다. 상관없어. 가자. 정수는 차키를 꺼냈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차 안은 조용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수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남편이 30년간 숨겨온 것들. 편지, 사진, 그리고 이제 가려는 그곳. 당신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호기심. 그곳에 뭐가 있는 거지? 서연은 핸드백 안에 어머니 사진을 만지작거렸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을. 엄마. 아버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속도로는 비어 있었다. 차는 빠르게 서울로 향했다. 육부 희망빌라 302호. 오후 4시 세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작은 빌라 앞에 섰다. 희망빌라. 낡은 3층 건물이었다. 1980년대 건물로 보였다. 외벽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여기가 맞아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주소는 맞아. 정순이 쪽지를 다시 확인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복도에는 오래된 냄새가 났다. 302호는 여기. 서연이 문 앞에 섰다. 낡은 철문. 녹이 슬어 있었다. 문 옆에는 오래된 비밀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비밀번호는 도연이 중얼거렸다. 내 생일이라고 했죠? 1995년 3월 15일. 정순이 말했다. 도연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0, 3, 1, 5.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누구도 먼저 문을 열지 못했다. 내가 열게. 정순이 손을 뻗었다. 문을 밀었다. 끽, 오래된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두웠다. 정순이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순간 숨을 멈췄다. 7부 방 안의 비밀. 방은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원룸이 아니었다. 벽 한쪽 전체가 사진으로 뒤덮여 있었다. 수백 장의 사진. 아니, 수천 장의 사진. 정순의 사진, 도연의 사진, 서연의 사진, 미애의 사진.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다. 이게 도연이 벽에 다가갔다. 거기에는 자신의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아버지가 이걸 다 찍으신 거예요? 서연도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피아노 발표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취직 축하 사진. 제 사진도. 이렇게 많이. 정수는 자신과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미혜와의 사진들도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앨범 3권이 놓여 있었다. 각 앨범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순, 도현, 서연.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앨범을 열었다. 에필로그. 남편의 고백. 앨범 첫 장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정수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정순에게 당신이 이곳을 찾았다면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30년간 숨겨온 공간입니다. 나만의 속죄의 공간. 당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랑을 하고 두 가족을 오가며 살았던 비겁한 나.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벽의 사진들은 그 증거입니다. 도현이의 첫걸음, 서연이의 첫 피아노 연주, 당신의 생일, 미혜의 미소,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욕심쟁이였고 그 욕심이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줘서. 태식.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현은 자신의 앨범을 열었다. 서연도 자신의 앨범을 열었다. 각자의 앨범에는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앨범을 넘겼다. 저녁 해가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앨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30년의 비밀이 담긴 방. 사랑과 죄책감, 행복과 배신이 공존하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세 사람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아버지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끝. 다음 화 예고. 방 안 책장 뒤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봉투. 그 안에는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도현, 너는 과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긴 진실은 무엇인가?